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버릇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고 있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그런지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 오늘은 뭐 바람 피기 좋은 날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바람 피기 좋은 날일 수도 있어. 자,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합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세 고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뭐가 있지? 자,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합봉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대 산란을 효과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맨 가에 있는 벌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통은 이제 제가 열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갖고, 지난번에 이제 화분떡 하나 올려주고, 그 외로는 뭐 특별히 해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은 뭐 이렇게 벌은 5장이 들어있네요. 들어있기는 뭐 이렇게 싸나오 5장 정도가 들어있고, 안에 화분떡은 뭐 반개를 넣어줬는데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는지 그 정도 됐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장엔 뭐 벌도 없고 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격리판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게 격리판이라는 겁니다. 자, 초보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이제 격리판이라고, 이제 요걸 이렇게 쳐주게 되면 너희들 영역은 여기까지다,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넘어오지 마라, 뭐 요런 뜻으로 이제 요 격리판을 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장은 이제 충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부 이제 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쪽에는 이제 전체가 다 밑으로, 이쪽에 이제 꿀이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산란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5장 벌이 안 된다고 봐야죠. 벌이 붙어 있는 것이 약간 좀 허술하죠. 그러는 걸로 봐서 5장 벌이 약간 좀 모자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번째 장이고요. 자, 4번째 장은 뭐 거의 이제 한 70% 정도 이렇게 봉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깨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깨어 나오고 있죠. 일부 여기도 지금 얘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깨어 나오고 있고, 3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장은 이제 아직 깨어 나오고 이제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깨어 나오고 산란이 들어가고, 이쪽에도 깨어 나오고 산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가라, 지금 쌌어요. 자, 이제 요거는 다 깨어 나오고 다시 재산란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뭐 빼곡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따고. 자, 1번장은 이제 먹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장은 이제 화분이 이제 저장이 돼 있고, 화분이 저장이 돼 있죠. 화분이 저장이 돼 있고, 이제 뭐 산란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이 이제 들어있는데, 요게 사실상 이제 5장 벌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요 정도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아쉬운 것은 요쪽에 이 가리장에 좀 그 꿀장으로 꿀이 좀 채워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먹이가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산란이 이제 나갈 때 봉판이 조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엉성하게 이제 나가게 되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덮어 놓냐고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는데 요거를 이제 덮어 놓는 이유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살짝 있긴 하지만 주요 이유는 요거를 덮어 놓는 이유는 이제 그 습도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 요걸 덮어 놓음으로 인해서 습도 조절이 좀 얘네들이 습도 조절을 하기가 좀 편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처음에 저도 이렇게 접어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통풍 대라고 이렇게 접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습도가 얘네들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접어놓게 되면 물론 통풍은 잘 됩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접어놓게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습기가 계속 나가게 되겠죠. 밖이 이제 건조하게 되면 습도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습도가 이제 벌통 안이 건조해지게 되면 젖이 마릅니다. 유충들한테 준 젖이 마르기 때문에 습도 조절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물을 많이 물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벌을 이제 보셨고요. 요거는 이제 오매벌인데 오매가 살짝 부족한 오매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가 살짝 부족합니다. 요건 제가 봤을 때 먹이 비율이 한 20% 남짓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양수를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사양수를 이따가 이제 사양수를 좀 넣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합봉을 왜 해야 하는가, 군세 고르기를 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합봉을 이제 할 때는 합봉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작년에 말했다고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초보자분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자, 아무튼 뭐 군세 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제 벌통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통이 있어요. 10통이 있는데 그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벌이 보통 기본적으로 3회벌이다. 그러면은 그 40장 정도가 이제 안쪽 산란권 안쪽 소비들이 이제 40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 벌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장벌밖에 안 된다. 뭐 5장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거를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벌통이 이제 10통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뭐 평균적으로 3회벌이다. 3회벌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 이제 월동군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있는데 자, 아무튼 뭐 3회벌, 5회벌이어도 상관없고 6회벌이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벌이 좋아도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먹이를 많이 먹어요. 먹이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화분떡 하나에 솔직한 얘기로 3,500원, 4,000원씩 하는데 그거 하나 넣어놓으면 뭐 일주일 만에 싹 먹어버려요. 6매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화분떡 값도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설탕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13,500원, 14,000원 하던 것이 지금 22,000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이 너무 좋아도 솔직한 얘기로 좀 그래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이제 군세 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군세 고르기를 일정하게 이제 3회로 혹은 5회로 6회로 쫙 일정하게 해놓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도봉이 별로 잘 안 생깁니다. 이제 도봉이 생기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굉장히 좀 강군이고 얘네는 약군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강군에서 약군이 이제 만만해 보이죠. 한마디로.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한마디로 학교로 막 일진이야. 일진이고 얘네는 좀 비리비리한 애들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약한 애들이 갖고 있는 돈을 뺐습니다. 그쵸? 돈을 뺐지 않습니까? 일진들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벌은 꽉 찬 만상벌이고 여기는 이매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가서 돈이 아니라 먹이를 다 뺏어 옵니다. 뺏어 오기 때문에 얘는 아주 부유충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완전히 뭐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군세 고르기를 일정하게 해주게 되면 이제 만만해 보이질 않죠. 이제 싸우려 그래도 싸워서 이길지 말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봉에 대한 방지도 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군세 고르기를 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세 고르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그 외에도 군세 고르기 하는 이유는 뭐 86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군세 고르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요런 게 이제 관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합봉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군세 고르기를 해주게 되면 하려면 일단은 뭐 옆에다가 이제 빈통을 좀 하나씩 갖고 다녀요. 빈통을 저만치 하나 놔두고 요 벌은 이제 내가 그 군세 고르기를 할 게 5매로 이제 군세 고르기를 나는 할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예를 들어서 한 7매벌 정도 된다 뭐 혹은 6매벌 정도 된다 6매벌이 되면 이제 봉판 같은 거를 한 장을 빼가지고 저기다 담는 거예요. 이제 담을 때 어떤 식으로 담냐면 그냥 막 담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제 성인 벌들이 이제 어른 벌들이 딸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싸웁니다. 싸우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않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벌을 다 털어버리게 되면 이제 유봉을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봉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봉판도 같이 지원을 해주려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있고 여기서 이제 봉판을 하나 빼갖고 이건 지원해 줄 벌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줄 벌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내가 지원을 한 장을 빼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6매벌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대충 봐갖고 따고 새끼 왜 이렇게 자꾸 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요거를 지원해주고 싶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숙달된 조교로부터 잠시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털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털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빈통에다 넣어놓고 다음 통이 이제 뭐 3회벌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소비에 100마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를 털어낸다. 이렇게 털게 되면은 역봉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유봉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봉은 왜 안 떨어지냐면 유봉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봉들은 날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날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예 난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소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봉은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역봉들은 떨어지면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털게 되면 얘네들이 역봉은 떨어지지만 유봉은 떨어지지 않는다. 유봉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채밀기에다 넣고 돌려도 떨어지지 않는 유봉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아구심이 굉장히 셉니다. 딱 잡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태 마냥 딱 이렇게 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아무리 돌려도 오히려 몸이 떨어져 나가. 팔은 그대로 있어.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마리의 벌이 붙어 있다면 약 50마리의 벌만 털어낸다. 50마리는 이제 뭐 물론 유봉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역봉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유봉은 거의 많이 떨어지지만 역봉은 잘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벌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좀 벌이 약하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군세 고르기를 해주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그 2매벌밖에 안 된다. 2매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그 평균적으로 그 군세 고르기 하는 게 5매다. 5매인 경우에 여기 2장밖에 안 돼. 근데 여기다 3장을 갖다 지원을 해줘 버려요.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물론 그래도 되긴 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지원할 때 이제 소비에 이제 벌이 좀 어느 정도는 붙어 있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너무 이제 이걸 이제 온도를 맞춰줘야 돼 얘네들이. 그러니까 35도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안에 벌이 너무 없게 되면은 이제 온도를 잘 못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를 잘 못 맞춰주고 그 근처에 또 이렇게 유충들도 있잖아요. 유충들도 있는데 유충들을 잘 또 먹이고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못 해주게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죽겠죠. 유충들이 죽게 되면 부젖병이 올 수도 있다. 요 점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2장 정도 벌이 있다면은 착봉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한 2장까지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장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것도 좀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도 이걸 꼭 5장으로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3장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강군에 이제 충판 같은 거 있죠. 충판에 이제 유봉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충판을 빼와 갖고 앞에다가 이제 벌이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한 2장 정도를 털어 넣으십시오. 털어 넣으면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무리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꼭 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그 군세 고르기를 해주게 되면 일단은 뭐 분봉열 지금도 분봉이 납니다. 9월 중순까지는 분봉이 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봉열도 뭐 잦아들게 할 수도 있고 혹시 또 개상이 있다면은 개상벌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군세 고르기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봉장의 전군이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5매로 쫙 맞추게 되면 아주 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죠. 화분떡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강군이고 요건 약군이고 요건 6매벌이고 요건 그 2매벌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화분떡을 뭐 절반 넣어준다 그러지만 요거는 또 반의 반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하기도 좀 번거롭고 좀 그런데 이제 똑같이 5매인 경우에는 아주 편하죠.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 나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간단하게 최소한 3매벌 이상은 돼야 된다. 3매벌 이상만 되면 이제 군세 내년 봄에 이제 그 월동군으로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보면 이 훈연기를 안 쓰고 뭐 목초액을 쓴다든가 뭐 내검액을 쓴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 훈연기를 왜 이제 훈연 연기를 피우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여겨서 훈연기를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내검액을 이제 사다가 이제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내검액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목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검액을 여기다가 이제 뿌리게 되면 내검액을 여기다가 이제 뿌리죠. 그러면 물론 그게 이제 천연 뭐 내검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그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쵸? 그 목초액 같은 게 정확히 내검액 그 성분이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에 스며들게 되죠.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훈연은 이제 살살살살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스며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뒤끝이 깔끔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훈연이 뒤끝이 깔끔하고 옛날부터 이제 훈연기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전통 방식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차라리 이제 그 내거맥을 사다가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물에다가 영양제를 타갖고 이렇게 뿌려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내거맥 쓰는 것보다 오히려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것도 잦아들고 얘네들도 영양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이로운 걸 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뭐 훈연기를 쓰든 내거맥을 쓰든 그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벌통 안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다지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합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벌통이 10통이 있는데, 벌통이 10통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2매 벌밖에 안 돼. 10통이 다. 뭐 어떤 통은 이제 8매도 있고, 어떤 통은 한 장벌도 있고, 어떤 통은 막 반장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들쑥날쑥해하고,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이제 군세고르기를 한다고 쳤을 때 두 장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두 장벌 가지고는 월동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합봉을 해야 되겠죠. 합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게 1번, 2번, 3번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1번 통이 굉장히 약해요. 1매벌밖에 안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3매벌이 3매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맞출 게 이제 3매다. 3매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요거는 3매벌이고, 요거는 1매벌이고, 요거는 3매벌이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세 통이.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제 합치면은 요거는 1매벌이고, 요건 3매벌이니까 합치면 4매벌이 되겠죠. 그러면 합칠 때 어떤 식으로 합치냐면, 여기도 왕이 있고, 여기도 왕이 있어요. 둘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의 유무에 관계없어요. 여기에 왕이 있든 여긴 없고, 여긴 있고, 여긴 없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무조건 합봉의 원칙은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 원칙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긴 여왕이 있고 1매벌인데 여긴 여왕이 있고, 요건 3매벌인데 여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왕을 기준점으로 잡아갖고 요거를 여기다가 합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거를 없애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그거를 다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넣고 이제 합봉제를 써가지고 합봉을 했단 말이에요. 합봉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3매가 들어갔겠죠. 그럼 얘네들이 나와갖고 여기서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3,000마리고 얘는 1,000마리밖에 안 되죠. 그럼 3,000마리 중에서 역봉이 예를 들어서 1,500마리라고 하면 1,500마리는 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쵸? 원래 있던 통으로. 여기서 왔다 하면서 뭐 일로 들어가고 뭐 다른 통으로 들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1매짜리를 여기다가 합봉을 하게 되면 얘네는 이제 1,00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합봉을 했다 해도 돌아오는 게 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역봉이라고 쳤을 때 1,000마리 중에 500마리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서성거리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합봉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이 강군에다가 합봉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합봉을 하면 여기서 서성거리는 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서성거리는 벌들이 1,500마리고, 이거를 여기다 합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서성거리는 벌들이 500마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합봉을 하려면 무조건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을 해야 된다. 여왕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봉을
나는 여왕벌이 아깝다. 둘 다 여왕벌 1번, 2번, 3번이 다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있어. 이렇게 있는데, 나는 합봉하기가 아까워요, 솔직히. 이 여왕벌이 아까운 거야, 한마디로. 여왕벌 이거 저쪽에 양봉원에서 내가 얼마 주고 사온 건데, 이걸 죽이라고? 와, 너무 아까워. 그 돈이 얼만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오매를 다 맞추고, 요거는 한 장벌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한 장벌이다. 그러면은, 강원도 북부 지방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저도 그렇게 강원도에서 벌을 키워봤지만, 그렇게 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 이곳 남부 지방에는 한 장벌로도 월동이 납니다. 여기다 보온판 대주고, 여기다 보온판 대주고, 해주게 되면 월동이 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봄벌 깨울 때 떡을 막 이렇게 올리죠. 떡을 딱 올리고 나서 약한 열흘이 지나갖고 딱 보면은 떡을 안 먹어요. 떡을 안 먹으면 여왕벌이 없다는 거예요. 여왕벌이 없거나 아니면 여왕벌이 뭐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여왕벌이 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여왕벌이 없으면은 한 통이 그냥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요런 이제 여벌 여왕으로 이제 남겨놓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다. 이런 경우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는 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합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이제 약군을 강군에다 합봉하는 것이고,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죠. 예를 들어서 아침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게 되면 합봉이 아주 잘 됩니다. 합봉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놓아줘도 싸우지도 않아요. 여왕벌을 그냥 놓아줘도 공격도 잘 안 합니다. 여왕벌을.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날씨가 춥게 되면 막 둘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다이다이로 붙어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야, 일단 우리 싸우는 거 나중에 싸우고 일단 좀 따뜻한 데로 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일단 또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춥게 되면 별로 싸우고 그런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일단 봄에 보자. 요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뭐 7, 8도 이런 정도로 막 다운이 되게 되면 이제 합봉이 아주 잘 됩니다. 합봉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별로 합봉을 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합봉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합봉을 좀 하기가 좀 겁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날씨가 좀 추워질 때 그때 이제 합봉을 하시면은 합봉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합봉하게 되면 이제 최대 산란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군사 수가 많으니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드기 같은 경우, 진드기 가시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서 이전에 모든 진드기 구제를 완료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처서가 지나서 막 얘네들이 이제 최대 산란이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막 폼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개미산 갖다가 넣고 뭐 개미산을 장기 처리도 있고 단기 처리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처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기 처리로 꾸준하게 해왔고 이제 뭐 장기 처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더 좋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장기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 5통 정도를 이제 장기 처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 통에 4통이구나, 4통. 이제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뭐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장기 처리를 하든 단기 처리를 하든 얘네들이 최대 산란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 약을 투입하거나 뭐 스트립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개미산을 투입하거나 원액을 아니면 뭐 속살만을 치거나 마이탁 뭐 옥살산 이런 거를 넣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재든 간에 그 약재를 들어가게 되면 산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란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아야 진드기도 또 장애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 좋은 이렇게 좋은 산란하기 최고 좋은 날씨에 이제 약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산란이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 산란이 나가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약재를 막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산란이 적게 나가게 되겠죠.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8월달, 7월달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처서 이전에 모든 그 약재를 끝내야 된다. 난 처서 이전에 못 끝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그거는 뭐 진드기와 함께 이제 겨울을 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뭐 약재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눈길로 봤을 때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잘못된 부분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월동 준비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월동 잘 들어가는 그런 봉공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먹이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먹이가 뭐 자극 사양을 조금씩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먹이가 이제 꾸준하게 안에 많이 있다면은 굳이 자극 사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극 사양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이제 한 10월 말까지 등어원 말 벌었다. 등어원 말 벌었나? 저 새끼 뭐 잡아먹으려고 왔나? 자, 아무튼 뭐 꾸준하게 자극 사양을 해주면서 이제 뭐 9월 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월동 사양을 이제 뭐 큰 개념 없이 한두 번 정도 먹이를 딱 주고 월동 사양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5일까지 최대한 산란을 받고 10월 5일부터 이제 월동 사양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10월 말까지 안 물어갈 때까지 계속 이제 사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자를 선택하셔도 되고 후자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봉주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극 사양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이제 월동 뭐 자기가 이제 기준점까지 이렇게 천천히 사양 양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10월 5일까지 최대 산란을 받고 10월 5일이나 6일부터 이제 날씨를 봐가지고 안 물어갈 때까지 계속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방제를 이제 처서까지 마무리를 하셨다면은 월동 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진드기 약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속살만을 쳤어요. 솔직히 속살만을 쳤는데 올해는 이제 농약
성분의 약재를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뭐 개미산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비냉볼 흘림 처리를 한번 할 수도 있겠고 그 뭐 그때 가서 이렇게 옥살산보다는 이제 뭐 비냉볼도 맨 옥살산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무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그 벌통수를 늘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벌이 무려 뭐 한 10통, 12통 하시던 분이 네 벌이 벌써 50통이야 지금. 엄청나게 많아. 나도 기업가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뭐 한 20통밖에 안 키우시던 분이 무려 한 100통 정도까지 늘리시는 분들도 있어. 나도 대기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초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몇 통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내년 봄에 이제 봄벌 깨우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자기 벌이 몇 통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몇 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뭐 올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니까 아무튼 뭐 요즘에 이제 날씨 11월 날씨가 굉장히 좀 더 따뜻해 가지고 이 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낙봉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 요런 그 말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약을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콩이나 들깨 이런데 농약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요즘에는 콩 뭐 들깨 뭐 이런 배추 뭐 할 것 없이 농작물 중에서 농약 안 쓰는 농작물이 없을 정도로 농약을 많이 치죠. 많이 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시골인데 여기가 굉장히 시골입니다. 시골인데도 논에 약 칠 때 보면 드론으로 다 쳐버려요. 드론으로 엥 하면서 드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리을자로 뭐 사람 그 창자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농약을 치더라고요. 드론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농약은 그 농부님께서 치는 농약은 희석 비율이 그 경운기로 막 하면서 농약을 치죠. 호수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희석 비율이 100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본이 1000대 1입니다. 심지어는 2000대 1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희석 비율이 1000대 1, 2000대 1인데 드론으로 방지하는 그 농약 희석 비율은 5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대 1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원액에 가까운 농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원액에 가까운 농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50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드론이 친 그 자리는 모든 미생물들이 싹 죽는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살아나는 그 미생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곤충, 유충 이런 것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강력한 그 농약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베레벨 곤충들이 많이 있었어요.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통계청에서 제가 그거를 한번 자료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에 있던 곤충들하고 지금 곤충하고 무려 150 몇 가지의 곤충이 전멸 없어졌다 그래요.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곤충 그 생태계라는 것이 모든 그 곤충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사는 데가 생태계죠. 생태계인데 없어진 전멸한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말도 될 겁니다. 앞으로 40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농약을 너무 많이 치고 있다. 농약을 진짜 너무 많이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슴 깊숙한 곳에부터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그 농약 때문에 이렇게 그 벌들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진드기 때문에도 벌들이 많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굉장히 많이 죽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벌쟁이들이 많이 그 시름이 좀 한숨 소리가 많이 큽니다. 갈수록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내 친구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